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마지막 교시 잘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한 45분만 더 기운 내세요. 45분 정도만. 45분 딱 마무리. 후사후 통일까지 마무리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고려왕조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 내용교재 몇 페이지? 12페이지 피시고, 이제 고려 정기부터 우리가 말기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 나온 건요,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려가 어찌 보면 딱딱 나눠지거든요. 고려가 몇 세기 때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썼죠? 10세기, 그냥 10세기 정도만 기억해요. 918년이 고려가 왕도가 만들어지고요. 후 삼국을 통일한 게 딱 18년 뒤, 936년이 되겠습니다. 18년에 고려 건국, 936년에 후삼국 통일. 그래서 둘 다 뭐더라? 10세기?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려 정기라고 해요. 여기를 고려 중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나누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군바리들이 권력을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뭔다? 무신정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 무신정변이 딱 몇 년이냐면 1170년이었거든요. 요 시기는 좀 기억합시다. 1170년. 네, 어렵지 않으니까 1170년. 그리고 딱 여기 100년까지 있었다고 보면 돼요. 1270년까지. 여기가 뭐더라? 무신정변. 그럼 여기가 몇 세기더라? 12세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무신정변이요, 몽고 침략 때문에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 몽고의 뭐더라? 간섭기 받을 때 여기를 원간섭기, 고려 말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려 정기죠. 여기가 딱 고려 정기 몇 세기더라? 10세기까지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몇 세기가 될까요? 그 다음 시기니까 10이라고? 여긴 12세기 후반이니까 몇 세기까지 들어가면 돼요? 12세기까지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여기가 12. 그 다음 제가 100년 뒤라니까 1270년. 몇 세기? 13세기. 그럼 여기가 몇 세기? 13, 14세기. 여기까지가 뭐더라? 고려왕조. 여기 시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는 몇 세기더라? 15세기.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다 적혀 있지 않나요? 다 적혀 있죠? 네,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 내용, 그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왕에선 시험지 나오는 왕이 딱 4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수많은 왕인데 시험지 나오는 왕은 몇 명이더라? 4명 기억해두면 됩니다. 근데 4명 중에 3명이 다 어디 있더라? 고려 정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태조, 광종, 성종. 그래서 고려 왕조, 고려 정기 때 시험 문제는 요거예요. 4명 중에 3명이 다 어디 있더라? 요쪽 고려 정기 있죠? 그 다음에 고려 정기 때 시험 문제는 몇 명의 왕들 업적 구분하는 거, 3명의 왕을 구분하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누구부터? 태조 왕건부터 이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태조 왕건은요, 공부할 때 요거 하나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첫째, 둘째도 왕권 강화가 아니라 포섭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가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힘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야. 지방의 호족들이 다 지원해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족 통합을 뭐더라? 해야 되더라. 후삼국을 다시 통일했잖아. 민심도 뭐더라? 통합해야 되겠죠. 사상도 한 가지만 강조할 거면 통합을 강조할 거예요. 통합을 강조한다 보시요. 얘는 뭐더라? 후삼국을 통일했겠네. 첫째도 둘째도 뭐가 목적이더라? 통합이 목적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엔 통합 목적 하나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들어갈게요. 민심 통합이 되겠네. 민심이 뭐야? 백성들의 마음 얻어야 되잖아. 백성들이 가장 좋은 건 뭐야?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되겠죠. 세금을 높여준다면 줄여주더라. 세금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딱 몇 분의 몇으로 줄여주더라? 10분의 1로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세금이 10분의 1이야, 법정세가. 근데 후삼국 때 이게 지켜졌을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뭐더라? 이 법정 한도를 지켜라. 그래서 어려운 말로 치민 유도라고 하거든요. 백성들한테 수치할 때 치민, 뭘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그래서 치민유도.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할 테니까 뭐 기억하면 돼? 10분의 1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 우리 배웠던 거 써먹으면 돼요. 예전에 배웠던 거 뭐가 있더라? 요거 있네. 흑창. 그러면 흑창이 무엇이냐? 고구려에 무슨 법이 있었다? 진대법 기억나시죠? 그 진대법이 명칭만 바뀐 거야. 뭘로 바뀌었더라? 흑창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민심통합정책, 세금 줄여줬다. 진대법을 개정한 뭐가 있었다? 흑창이 있었다.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누굴 통합하는 거죠?
호족 통합 과정. 요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되겠죠? 우리 태조 왕건은요, 왕권이 되게 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태조 왕건 밑에 막 신하들이 무릎 꿇고 전하, 그거 아니에요. 실제 분위기가 뭐냐, 반말도 하는 새끼들이 있었고, 인사할 때 막 하이파이브 하고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더라? 호족 통합이 뭐더라?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족 회유 정책에 뭐가 가장 대표이더라? 이 사람 마누라 몇 명이나 있었더라? 29명이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무슨 정책? 혼인 정책. 되겠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 여기 다 뭐더라? 이 호족의 뭐더라? 부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머니부터 젊은 처자까지 수많은 왕후들, 궁녀들 아니에요. 정실 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 혼인 관계 맺었던 거예요. 핵심은 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밑에 지도가 되겠죠? 밑에 지도. 이 호족의 출신지라고 보시면 돼요. 호족 왕후들의 출신지. 한 곳에 집중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유력 호족들과만 일부러 정치적 목적하에 결혼한 거. 일종의 뭐다? 정략 결혼 맺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저 지역의 호족들이 자기 사돈 사위한테 반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보더라. 무슨 정책에 따라? 혼인정책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달에 한 번 쉬면 딱 되게 29명의 혼인정책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심지어 뭐다? 성도 줬다고 합니다. 뭐 토성 줬던 거 아니야. 몽촌토성 무슨 산성 준 거 아닙니다. 왕시성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김순식이 있어. 왕순식 이런 거야. 우린 같은 왕씨 패밀리가다. 일종의 무슨 정책? 회유정책이라는 거 있었겠죠? 그래서 요 단어가 무슨 정책이라고 한다? 줄사자 성시성자 무슨 정책? 사성정책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안 까먹겠죠? 마누라 많았다. 안 까먹겠죠? 어떤 거 기억하면 돼? 왕시성을 하사한 거 무슨 정책? 줄사자 성시성자 무슨 정책이라더라? 사성정책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나머지 토지도 지급하고요. 애들한테 존댓말도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 중패비사라고 합니다. 애들한테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중패비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더라? 토지와 관직도 많이 줬던 거. 회유정책 이건 외울 필요 없잖아. 여러분 기억할 거 우리 회유정책 사성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 너무 잘해주면 어때? 기억 오르잖아. 견제도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견제정책 들어갑시다. 자, 이 사람은 견제정책을 어떻게 했더라? 요거 있어요. 기인질, 인질. 신라에 무슨 제도 있었다? 상수리제도 있죠. 똑같은 거예요. 지방 호족자들을 다 어디로 불러본다? 개경으로 불러 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 호족 아들들 어디로? 자기 밑으로 불러 모은 거. 일종의 무슨 제도다? 인질제도죠. 공부할 때 뭐더라? 기인질 이렇게 외워두십시다. 기인질. 신라의 뭐랑 똑같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렇죠? 상술이랑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면 되겠죠? 상술이랑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길.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거 사신관제 들어가고 있어요. 사신관, 사심관이 되겠습니다. 사신관. 요 사신관이 좀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신라 마지막 왕 김부 경순왕이 있었거든요. 그 경순왕을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일정한 통치를 누구 보고 맡아 다스리게 한다? 경순왕한테 맡아 다스리게 한 거예요. 뭐 다시 여러분이 봤을 때 신라왕이 공짜로 항복해 줬잖아. 그쵸? 그럼 얘한테 뭔다? 당연히 귀족으로 받아주겠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뭘로 임명한다?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경주는 누구 다스리라?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뭘 인정하다? 호족의 기득권을 인정한 거. 이게 바로 무슨가? 사신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여러분이 봤을 때 견제보다 무슨 정책이야? 회유 정책에 가깝죠. 근데 만약 경주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누가 책임져야 돼? 사신관이 책임져야 돼. 그 지역의 사신관이. 이건 일종의 뭐더라? 회유 정책이자 무슨 정책이다? 견제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격은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성격 안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사신관 하면 그냥 누구의 정책이다? 태조 왕건의 호족 통합 정책이 하나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모두 통합하고 민심 통합 모두 통합 배웠다. 호족 통합 더 중요한 건 무슨 통합이다? 호족 통합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리고 가끔씩은 태조 왕건의 정책을 물어볼 땐 다 들어가도 되죠. 성격을 물어볼 때 있어. 세금을 10분의 1로 한 건 호족통합정책은 민심통합정책이에요. 민심통합이고 요게 호족통합정책이다. 성격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태조 왕건이라면 남진정책 할 땐 북진정책 할까요? 힌트 줄게. 이 사람이 나라 이름 뭐라 했죠?
고려라 했죠. 그럼 어떤 나라 계승하겠다? 고구려 계승하겠다는 그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아 고구려의 기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남아 아니면 북진 정책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정책 했다고요? 남진 아니면 북진 정책? 북진 정책. 그럼 북진 정책의 사례가 뭐예요? 나라 이름 뭐라 했더라? 고려라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어떤 민족 살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지요? 거란족, 발해 멸망시킨 새끼들이에요. 그럼 이제 북진 정책 하다 보면요, 거란족과는 신성관계, 적대관계 맺을까요? 당연히 거란과는 무슨 관계 맺을 수밖에 없다. 적대관계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란과는 뭐다? 적대관계. 이 얘기는 뭘로 가겠다? 남쪽 아니면 북쪽 가겠다? 북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고려왕조가 만들어지니까 거란에서 선물로 낙타를 보내줬습니다. 낙타가 그 당시 귀중한, 저 아랍에서 갖고 온 거니까 귀중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로 보내준 거야. 근데 이걸 안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 일부러 뭐다? 굶어 죽였습니다. 왜? 우리는 뭐더라? 위로 올라니까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잖아. 한마디로 뭐다? 북진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만부교 다리라고 있거든요. 만부교 다리다가 낙타들을 굶어 죽인 사건, 일명 만부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뭘 의미하더라? 어디로 가겠다? 북진하겠다. 머릿속에는 거란과는 뭐 했다? 쌩 깠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려, 북진,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외우면 되겠다. 여러분들 여기 서울 근처잖아요. 여기 지금 내가 지도가 좀 작은데 그냥 대강 봐요. 서울 근처의 점, 그 서울 바로 위가 개경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이 요건 우리가 배웠던 거. 북쪽에 가장 유명한 강, 무슨 강이 있었죠? 대동강. 대동강 하류가 어디라고 배웠었지요? 우리 북쪽에서 우리 도시 하나밖에 안 배웠잖아. 평양. 이 평양을 일명 뭐라 했더라? 수도에서 봤을 때 서쪽에 있죠. 서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그렇게 중시했다? 서경 지역을 엄청나게 중시했습니다. 서경을 중시했어요. 수도 다음으로 가장 중시했다. 이 얘기는 어디로 가겠다? 북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가 있다 없다? 성과가 있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대동강에서 어디 가지? 청천강까지 영토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됐나요, 여기? 지도 하나만 볼게요. 지도 하나만. 지도 보면요, 제가 이거 한번 북쪽 지역 이렇게 봤는데 왼쪽 지역은요 하나 튀어나오고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게 돼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완전히 들어간 곳 있잖아. 여기 딱 보면 들어갔잖아. 완전히. 요게 흐른 강이 청천강이에요. 지금 초록색으로 흐른 강. 청천강 밑에 이 빨간색으로 흐른 강, 요게 바로 무슨 강이다? 대동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토가 있다. 신라가 우리 아까 지금 무슨 강 이남이라고 했었죠? 대동강 이남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 북진 정책 결과 이제 무슨 강까지? 요 바로 위에 청천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성과가 있었던 사건. 무슨 정책? 북진 정책. 강 이름은 하나만 기억하면 대동강에서 무슨 강까지 올라갔다? 청천강까지 올라갔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북진 정책 결과 무슨 강? 대동강에서 무슨 강? 청천강. 이 참고삼아 여기가 뭔다? 살수대첩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수대첩이 일어난 곳이 여기 청천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됐네. 다 끝나네. 우리 태조 왕건의 정책. 이 사람 죽을 때 편히 죽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되게 불안했어요. 왜? 왕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 적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그래서 왕위 계승 분쟁도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아들들한테 훈계해 준 거. 우리 아버지의 잔소리를 뭐라 불러? 아버지의 잔소리라는 거 훈계 준다고 하잖아요. 좋은 말로. 알고 보면 뭐더라? 그냥 잔소리지만 아버지의 잔소리, 훈계를 몇 가지로 요약해줬다? 10가지로 요약해준 거. 훈요 몇 조? 10조. 이건 누구에게? 후대 왕들에게 싸우지 말고 나라를 잘 다스리란 경계점이 되겠고요. 신하들한테 적었던 거 있어요. 신하들한테 적어준 거 정계와 계백 요소라고 있습니다. 정계는 정치할 때 경계할 점. 신하들 보고 정치할 때 왕 좀 잘 보살피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하자. 백관들에게. 백관이란 게 뭔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국사 문제집을 보면 백관이라고 나올 거예요. 백관은 모든 관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관리들이 경계할 요점서, 계백 요소. 머릿속에 들어갈 때 책 몇 권 지어줬다? 3개 지어줬더라. 왕들에겐 훈요 10조, 신하들에게는 뭐 2개가 있더라. 정계와 계백 요소. 그렇게 안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태조왕건 끝. 됐지 여러분들? 자, 줄치고 끝내십시다. 뭐 줄쳐야 되죠? 태조 줄치고, 민심 줄치고, 10분의 1 흑장, 호적 줄치고, 통합은 결혼 사성.
토속 문정은 굳이 외우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경주 김씨 뭐 이런 얘기 들어봤었죠. 김해 김씨 이런 거 들어봤죠? 그걸 본관직을 태조 왕건 때 돼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이 새끼가 뭐 나주 호족이잖아. 야 너는 나주의 김씨로 살아라. 이렇게 매려준 거예요. 본관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배경지식 건너뛰고 견제 줄쳐요. 긴 그다음 뭐 하면 줄치매요? 사신관. 북진 줄치고요. 무슨 각 하나 기억하면 되죠? 청천각 그 정도. 그다음에 정책 방향 제시했대요. 책 몇 권 지어줬다? 3개, 훈요 10조, 정계와 개별문서. 근데 머릿속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하더라? 훈요 10조, 요걸 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실제 유형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 페이지는 25페이지가 되겠고요. 25페이지. 자, 8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빠졌어요. 자, 거기 보면요. 서경 보이죠? 서경 동그라미. 아, 서경이 아니라 개경. 맞네. 개경과 서경 다 있다. 그쵸? 개경과 서경. 그럼 이제 어디 강에서? 대동강에서 청천강으로 올라갔던 북진정책의 사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북진정책을 확보한 왕이니까 왕건이네. 왕건과 관련된 거 고르면요. 1번부터 3번 안 배웠고 무슨 관제도 배웠다? 사신관 배웠죠?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된다? 4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87번 문제 들어갑시다. 87번 문제.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고려태조의 지도에 표시된 각지의 유력 호족과 혼인정책 맺었대요. 혼인정책 그거 세워봐야 몇 개가 될까요? 29개는 안 되겠나? 모르겠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뭐더라? 호족 통합정책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문제는 호족 통합 정책의 사례를 고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일반적인 문제는 태조냐, 광종이냐, 성종이냐 이딴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정책의 성격을 물어본 거죠. 호족 통합 정책의 사례. 서경중시는 뭐예요? 북진 정책이고, 노비 안건법은요 아직 안 배웠고, 김순식의 왕시성을 내렸더라. 두 글자로 뭐라더라? 사성이라고 하죠. 이게 정답이에요. 어렵게 문제 나온 거.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 10분의 1로. 이거들아 민심통합정책이 되겠고, 대강연 등 발해 유민을 포용시켰다. 이거는 민족통합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족통합정책. 그러니까 발해 유민들이 뭐냐면 멸망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통일을 하기 전에 발해가 멸망하고 유민들을 흡수했잖아. 이건 일종의 뭐다? 민족통합정책. 그리고 발해 왕자들 내쳤을까 아니면 좀 우대해줬을까요? 우대해줍니다. 이건 민족통합정책. 88번 인자하죠? 네, 태조 왕건의 동사. 그 다음에 세금을 몇 분의 몇으로 하래요? 10분의 1로 하겠어요. 그럼 이거 뭐더라? 태조 왕건이 되죠. 그럼 태조 왕건의 업적 고른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 그냥 태조 왕건의 업적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무슨 정했다? 북진했다. 어딜 중시했다? 서경중시.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자, 마무리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태조 끝냈고 광종과 성종은 되게 내용이 짧습니다. 이 사람이 왕 업적이 제일 길어요. 이 사람이. 나머지는 금방 끝나요. 자, 태조 다음에 누가 있더라? 해종이 나와요. 누가 있다고요? 2대 해종. 그 다음에 정종이 있어요. 이 사람은 4대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4대 왕. 바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사람 뭐냐면은 2대 해종 때 실제 왕건이 죽고 나면 왕건이 되게 미약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종이요. 별명이 뭐냐면은 별명이 돗자리예요. 돗자리. 애가 태어날 때 맞박에 돗자리 무늬가 있었다고 합니다. 돗자리 무늬가 주름살이 있었다는 얘기야. 갓난애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주름살이 있어? 말도 안 되죠.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뭔다? 근심과 걱정으로 태어났다. 그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는 뭐더라? 왕권도 미약하고 왕위 계승 분쟁이 실제 일어났어요. 자신의 장인어른, 왕규의 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규는 자신의 장인어른이죠. 사성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왕씨가 아니었던 거야.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 미약했다. 미약했더라. 그래서 금방 대져요. 그 다음에 정종도 재위기간이 길다 아니면 짧아요? 되게 짧아, 이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요거.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요거 많이 물어봐요. 광군을 여러분이 줄쳐놓으면 돼요. 무슨 군? 광군. 정종 때도 왕권이 미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광군을 창설한다고 합니다. 명분은 뭘로 있었다? 거란족을 대비하겠다는 게 명분이었어요.
우리 지금 초창기 때 고려와 싸웠던 게 거란족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제 거란의 침략을 대비해서 나는 군사를 따로 만들겠다. 이거 일종의 뭐더라? 명분은 대회를 막겠다는 거지만 안으로 왕권화가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족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있다 없다? 없었고 이 사람도 뭐더라? 암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지금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4대 누가 나오더라? 광종이 지휘하면서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뭔지 알겠죠? 모든 목적은 뭐더라? 첫째, 둘째도 다 무슨 권을 강화시키더라? 왕권 강화하더라. 그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종, 정종. 그 교재에 보면 아주 흐린색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종, 왕규의 난. 왕권이 약했구나. 정종은 서경으로 천도하다가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무슨 사? 광군. 요 정도 줄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사람 누구더라? 4대 누가 됩니까? 광종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4대 광종 들어갑시다.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왕권 강화. 알겠죠? 실로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7년 동안은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호족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놔둬요. 7년 동안. 왕권 강화 조금도 안 미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뭐다? 죽을 수 있으니까. 7년 동안 몰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딱 끝나자마자 하루아침에 얼굴을 돌변시키더니 모든 호족들 씨를 말렸던 게 바로 4대 광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큼 죽였냐면요. 사료에 그렇게 나와요. 이때 죽인 피비린내가 100년이나도 궁궐 밖에 나가질 않더라. 호적의 씨를 말렸더라. 그렇게 평가한 게 바로 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획기적인 강화 정책했던 게 이 사람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업적 중에서 유명한 업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명하죠? 이 사람이 호족들의 기반을 없애기위해서 무슨 한건법을 실시했더라? 노비한건법. 다 알고 계시니까 빨리 설명할게요. 원래 우리나라 노비 숫자가 적어요. 원래 다 농민이었다가 후삼국 시대 노비로 된 거야. 그럼 이게 뭐 귀족, 원래 농민이었다가 노비로 되지요. 그럼 얘는 뭐다? 국가에 세금 내왔네요? 안 내. 그래서 옛날 농민들은 세금 내기 싫을 때 노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군대도 가는가? 군대 따로 안 가도 돼. 얘는 오직 뭐더라? 귀족의 일만 하고 귀족의 칼 주면 사병이 되면 될 뿐이야. 일종의 이 노비들이 귀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귀족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을 뭐하더라? 조사해서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자는 다시 뭘로 돌리는 거? 양민화 시켰던 거. 이게 바로 뭐라? 노비안건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특징, 이 배경지식. 이거 조사할 때 뭘로 조사했을 것 같아요? 막 문서 갖고 서류 막 족보 따졌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애를 데리고 와. 너 원래 뭐였냐? 양민이요. 양민. 응, 그치? 실제 이렇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주인과 같이 가는데 주인 옆에서 거짓말 했던 애들도 많아요. 실제 이때 뭐더라? 원래 노비 새끼야, 이 새끼는 대대손손. 근데 양민. 근데 너 양민으로 풀어준 거야. 옆에 주인 있는데도 주인한테 막 먹튀 먹이고 막 도망가고 실제 이랬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종 때 그래서 잡아넣어요. 다시 그 거짓말의 놈들.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싹 다 풀어준 게 노비안건법. 그래서 되게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노비안건법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능력제도 뭘 또 시행했더라? 과거제. 과거제를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능력제 시험이 된 게 바로 뭐더라? 광종 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광종인간 과거제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나머지 4개는 한 번만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백관들의 공복을 제정했다고 해요. 공복이 뭐냐면 관리들의 공복 색깔을 지정한 겁니다. 관리들의 공복 색깔. 그냥 위계질서가 된 거야. 관리들의 위계질서, 뭐 제일 낮은 놈, 세 번째 놈, 네 번째 놈, 가장 높은 놈. 그럼 이 관리들의 위계질서가 잡아지면 제일 위에 누가 있게 돼? 왕이 있게 되죠. 일종의 왕권강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복 제정, 요것도 되겠고, 그 다음 연호도 제정했어요. 연호 제겠습니다. 광덕, 중풍 이런 연호상이 있던 게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외울 때 광덕, 광종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풍. 빼어날 준자, 바람풍자, 개혁의 바람, 중풍, 누구더라? 광종. 물론 그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도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호 정리합시다. 영락, 광개토 대왕, 건원, 버풍화. 진흥왕은 개국, 대창, 홍제거든요. 그 새끼는 몰라도 돼요. 건원, 이난 대응. 발해. 그냥 이렇게 이난 대응하면 발해. 광덕준풍 누더라? 광종. 그 이후 연호 안 나와요. 이제 그 이후 안 나오니까 그 3개는 꼭 기억합시다.
어렵지 않잖아. 영락 누구라고? 광개토대왕, 건어 누구더라? 버풍아, 이난, 대응 나왔다. 발해놈들 광덕, 준풍, 광 기억하면 돼요. 광종이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연호는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광종 마무리. 줄칩시다. 광종. 무슨 제? 광종 줄치고 과거제. 무슨 안건법 중요하고요? 노비 안건법. 공복제정. 요건 뭐더라? 관리들의 공복 색깔. 관리들의 공무원 복장 색깔을 정해진 거. 자단 비농, 자색, 다단, 비색, 녹색. 그 색깔이 되겠습니다. 칭제권원하면 광덕, 준풍까지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제의보 건너뛰어도 되고요. 기법사, 균여 정도 줄쳐놓고요. 균여 정도, 요 문화사태 나온 사람인데 굳이 몰라도 될 정도인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나 줄쳐놓읍시다. 자,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종은 여러분들 그냥 왕권강화 정책 몇 개 정도 2개 기본적으로 기억하면 되고, 백관들의 뭘 제정하고 공목을 제정하고 뭘 사용했더라? 연호도 사용했더라. 당연히 연호는 누구만 사용하는 건데? 중국 황제만 사용하는 건데 얘가 제정했다는 얘기는 뭐더라? 그만큼 무슨 건 강화다? 왕권 강화 조치.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누구 들어가면 되죠? 성종. 자, 이제 성종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려의 성종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시대 때 누구도 배운다? 또 성종이 나와요. 조선 때도. 그럼 이 성은 뭐더라? 묘라고 했었죠. 그 사람의 업적을 그리기 위해서 딱 한 글자로 업적을 붙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자가 무슨 성자면은 말이 길어전에 일울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성자? 일울성자. 웬만한 통치 조직이 완비되면 일울성자를 붙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의 중앙통치제도, 고려의 중앙통치제도 누구 때 완비되었다? 성종 때. 조선의 성종 있죠. 조선의 성종 때는 경국대전이라고 조선의 모든 법체계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성종 때 한번 잘라준다고 보시면 돼요. 통치도가 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려 전기 누구 때 한번 잘라주더라? 성종 때 잘라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성종의 업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은 이 사람의 업적보다는요, 이 사람의 오른팔 위주로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의 오른팔에 누가 있었다? 최승로. 자, 누가 있었다? 최승로. 예, 늙은이, 할아버지 한 명 계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승로가. 그래서 이 최승로가 했던 게 바로 뭐가 되냐면요, 이 사람이 시무 28조란 걸 적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뭘 적어줬다고요? 시무 28조. 시무가 뭐냐면 현재 고려 왕조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 몇 가지로 요약해줬다? 28가지로 요약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 왕조가 해야 될 일은 1번 뭐다? 2번은 뭐다? 뭐 과거제해야 된다. 3번째 중국과 외교관계 정사해야 된다. 이런 걸 적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무 28조를 성종이 내쳤다면 들어줬더라? 들어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종하면 누구 기억하고요? 최승로 시무 28조. 이 사람은 호족일까면 육두품일까요? 육두품. 그러니까 육두품이 이제 뭐더라? 초창기 때 이제 많은 개혁안 제시하죠.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라를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라? 유교로 다스려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불교가 좀 더 뭐다? 미신적인 요소가 있지 않냐? 외적들이 막 침략했을 때 불상을 만드던가 대장경을 만든다고 실제 도움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도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학자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자? 유교로 다스리자. 그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불교는 그렇다고 내치자고 얘기는 안 해요. 불교는 네 몸과 마음을 닦을 때 사용해라. 하지만 나라 다스릴 때는 뭐가 더 좋다? 유학이 더 좋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로 다스려라. 그 다음 여러분이 지금 기억할 건 요게 중요해요. 중앙에 있는 호족들 누가 시를 말려놨다? 광종이 시를 말려놨다. 근데 아직까지 지방은 누가 장악하고 있다? 호족이 아직 장악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개경지역의 호족은 다 누가 쥐어놨고? 광종이. 그럼 아직까지 지방은 없다. 호족들이 자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생각해봐. 여러분이 왕인데 광주지역, 뭐 전주지역 이런 데를 애들이 여러분의 통치형이 안 미쳐. 여긴 지네 멋대로 다스리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여기에다가 뭘 파견해라? 청컨대 외관을 파견했어. 그럼 외관이 뭐더라? 바로 어떤 관리를 받는다?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무슨 관? 지방관 파견해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관이 바로 뭐야? 왕이 임명하고 지역에 파견해. 그래서 전주시장으로 파견해. 그럼 뭐야? 전주시 뭐더라? 왕의 부하로 다스려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 됐나 여기? 지방관은 누가 임명한 거야?
왕이 임명해서 지방을 다스리라고 파견한 관리. 그럼 이제 뭐더라? 왕이 임명해서 위다가 관리를 파견하면 이 지역은 뭐더라? 중앙 통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해. 외관을 파견했어. 그래서 바로 설치된 게 바로 몇 목이더라? 12목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중앙 통치 제도는요, 성종이 완비해줘요. 이성육부제. 근데 아직 고려 초창기지요. 지방 제도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야. 오도 양계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고려의 몇 개의 중요한 지점 12개를 선정해서 여기만 먼저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12목에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시 충주라던가 중요한 도시나 경주라던가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도시는 12목으로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방관을 파견한 거, 요게 12목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경왕의 몇 단노랑 많이 비슷할까요? 22단노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거? 나머지는 듣기만 하기. 지금 여러분이 기억할 거 요거, 나머지는 듣기만 하세요. 그 문화를 받을 때, 중국 문화 받을 때 어떻게 받을자? 마구잡이는 주체적으로, 문화할 때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냥 중국 제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중국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다. 하지만 무조건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제발 좀 우리 신하들을 대할 때는요, 예우로서 대우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채송로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채송로 입장에서 태조와 광종에서 누구 왕을 모실래요? 예, 멋있으니까 광종? 안 돼요. 이 새끼 옆에 있다가 바로 좆대버립니다. 툭 하면 대가리 잘라버리고 이랬던 놈 아니야. 신하들한테 잘 됐던 놈 누구야? 대조지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야. 광종이 잘하긴 잘했다. 하지만 너무 신하들을 업신여겼다. 제발 우리를 대할 땐 예우로서 대해달라. 이런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일종의 뭐더라? 신하 입장에서 말한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더라? 외관 파견. 이게 가장 시급했던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마무리 됐나요,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교재 보면서 빨리 줄치고 끝낼게요. 시간 관계상. 자, 성종 줄치고 누구 정도 기억하라고요? 최승로. 시무 28초 줄치고요. 중앙 이성육부. 그 다음 지방 있죠. 12목 줄쳐요. 그래 향리제도. 그 다음에 경제 있죠. 줄쳐요. 권원중부.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예요. 성종 때 드디어 최초의 화폐. 제가 한번 예전 철기시대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화폐 처음 만든 건 누구더라? 고려 때야 된다고. 요 경지사 때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그냥 줄만 지금 쳐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창 줄쳐요. 그럼 이제 우리 구율제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봄에 곡식을 빌렸다가 가을에 대각기 한 거. 고구려에서 뭐라 불렀고? 진대법이라 불렸고. 태조 왕보는 뭐라 불렀고? 흑창이라 불렀고. 성종 때보다 의로운 창고.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의창이라 다시 한번 정비한 거더라. 상평창은 그냥 물가조절기구예요. 여러분들 쌀이 풍년이 들면 어때요? 농민들 무조건 좋아하지 않죠? 풍년이 들었어. 원래 쌀이 이만큼 필요한데 풍년이 들어서 쌀이 이만큼 됐어. 그럼 쌀 가격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 알고 있죠? 그때는 뭐다? 국가가 사들이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 쌀이 원래 이만큼 필요한데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사들인 쌀 다시 내보내는 거. 그래서 물가 조절 기구. 이걸 무슨 창? 상평창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결코 흑창은 누가 되고 태조 왕건이고 의창이 누구더라? 성종이더라.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조선 때는 이제 뭐더라? 두 개 합쳐져서 환곡이라 불리게 되는데 의창과 상평창 구분 안 해요, 여러분한테. 의창이 뭐고 상평창이 뭐다 그렇게 구분해서 안 나오고요. 의창과 상평창 하면 누구의 업적이더라? 성종이더라. 그걸 기억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국자관 줄쳐요. 대학교 이제 다 마무리됐다. 태학, 고구려, 국학, 신라, 주자감, 발해, 국자감, 고려. 조선이 무슨 간? 성균관. 전근대, 대학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외웠잖아, 우리 소스리망 때. 신문학의 업종 999 기억나죠? 발해가 주자감, 발주 이렇게 해서 외워놓읍시다. 발주. 그 다음 고려가 뭐더라? 국자감, 고국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끝. 그 다음 밑에 최성로 시무 28초 보이네. 거기 유교로 하고 2번만 줄쳐요. 외관. 그래서 몇 목이 설치됐다? 12목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태조 다음에 지금 누구 배웠다?
광종 배웠죠? 그 다음 누구 배웠다? 성종. 광종은 왕권 강화, 과거제와 노비양권법. 그 다음에 성종은 뭐였더라? 통치도 정비. 오른팔이 누구였다? 최승로. 자,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8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거 나왔습니다. 그 왕권 강화 나와있죠? 그럼 누구더라? 광종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문제 번호 다시 말할게요. 84번. 페이지 25페이지 84번. 광종이니까 왕권과 무상관법, 노비양관법. 쉽게 정답 3번.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은 이성육부제도, 중앙제도가 정비된 건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4번 있죠. 사신관제도. 이거 누구라고 기억해 주죠? 태조 왕건. 태조 왕건 하면 여러분들 웬만해서 기억날 거예요. 혼인정책, 기인정책, 북진정책. 근데 사신관이 잘 까먹기 좋아요. 사신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5번 문제. 용두사지. 이런 거 갖다 맞히기 힘들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알아 맞출 수 있다? 광덕, 준풍. 이 연호는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종은 왕권화 정책학에서 무슨 한건법 했더라? 노비한건법. 정답 3번이 되겠고, 5번. 시민복은 누구 때다? 성종 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으로 갈게요. 86번의 첫 번째 사람. 나오자마자 줄쳐내죠. 누구 나왔다 우리가 배웠던? 최승로. 최승로 줄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청컨대, 원하건대, 올 두수소, 12목을 두수소. 거기 나와있죠? 외관을 두수소 나와있죠? 그래서 결과 뭐가 설치되었다? 12목이 설치되었다. 그래서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89번. 밑줄군 이왕이 없죠. 문제번호 89번. 문제번호 89번. 밑줄군 이왕의 업적을 올바른 거. 이 왕 때 일어 처음으로 명령이 되어 노비들 자세히 살펴보여 노비가 아닌지 그런지를 판별하도록 했다. 끝났지 여러분들. 노비양건법. 이 사람이 했던 거 무슨 제도였더라? 과거제.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 2번 누군지 알겠죠? 시민복은 누구더라? 성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쌍기 건의받아서 과거제도 취했다. 이게 뭐더라? 광종이 되겠고, 쌍기는 어떤 놈이 되냐면 중국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아까 처음에 우리 살수대첩 했던 나라가 누구셨죠? 살수대첩으로 당했던 나라가? 수나라 기억나죠? 그 수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으니까 중국인 사람 초빙해서 우리한테 도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90번 들어갑시다. 밑줄군 왕이 없죠. 누구 나왔어요? 최승로 나왔죠 여러분들? 그럼 최승로 나왔다. 그럼 누구의 업적이다? 성종이 되겠습니다. 쉽지요? 양형고 아직 안 배웠고. 자, 2번 흑창 누구라고 그랬었죠? 태조. 진대법 고구려. 태조 왕건대 흑창. 성종 때 의창. 과거제도 광종이 되겠고, 면목 설치 12목. 이거 누구더라? 성종이 없다. 정답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